다녀오시면서 저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선언하시는 거 보고 메가 프로젝트 진행 이후에 이 그림이 좀 완성되어 간다, 채워져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갔다 오시면 그 해외 기업들의 CEO들의 방문이 지금 잇따르고 있어서 가을에 관련 미팅 요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선하는 업체들에 물어보니까 모두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게 전체 반도체와 그 스타트업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연결선에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가면 지금의 메가 프로젝트의 그림이 좀 더 잘 채워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성과가 나는 생태계 그림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네, 그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해서 비상국정은행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중동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가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83불 70센트로 80불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WTI는 80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어제 1420원 후반대 하다가 오늘 아침에 1430원으로 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3.7%로 3.9% 가다가 최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전망 호재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전 산업 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7월 수출이 989억 불로 62.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나 기업 심리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 그다음 최고 가격제 인하 등으로 2.8%로 해서 지난번 6월에 3.2%에서 2.8%로 전월비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8월 달에는 작년 통신비 할인 등에 따른 기조 효과 등으로 상방 압력이 상존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입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안정성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원유의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 9월 중에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을 확보한 상황입니다만 물량 도착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AE 물량은 푸자이라 항을 통해서 지속 도입하고 홍해 통과가 불안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우디 물량은 수에즈 운하라든지 수메드 송유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수급 차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7월 달에 2.8%로 낮아졌으면 이에 안심하지 않고 더 한층 물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민감 채소라든지 과일, 의류 등의 어떤 품목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 분야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시행에다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 이 관련 보고는 없는 거죠? 하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나름 물가도 안정적이고 산업 경기 전망도 괜찮고 성장률도 사실은 괜찮고
올 연말 기준으로 실질 성장률은 3%까지, 3%는 뭐 적어도 그다음에 명목 성장률은 지금 17%, 12.3%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높아질 가능성. 17%쯤 될 거다. 뭐 네, 이런 것도 20%에 이를 거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로는 뭐 좋아지신다는데 진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 기업이나 이런 쪽은 체감이 되겠지만 우리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잘 몸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뭔가 실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부분이고 고용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 제한도 뭐 꽤 도움이 되긴 할 텐데 물론 유류세 인하도 그렇고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재정 상황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어서 어쨌든 물가 안정이나 서민들이 체감하는데 이 변화된 경제 환경이 좀 실제 도움이 되게 좀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세 부동산 관련 세제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그런 지적이 있던데 그 올 초반에 다주택자 네.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때 이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네.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제 그 설명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왜 그렇게? 예. 어쨌든 분명한 거는 네. 다주택자한테 이 퇴로를 열어준다. 네. 그 2년에 걸쳐서 그죠? 네, 맞습니다. 나눠서 1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절반. 아니 5%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0% 2주택자는 20%를 중과를 하고요. 3주택은 30%. 하는데 1년 이내 하면은 5%, 2년에 하면 10%, 그다음 10%를 중과하고 그다음에는 20% 중과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예. 5%만 중과한다. 네. 그리고 3주택은 이제 10%. 그리고 요 1년이 지나면 10%를 중과하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네.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한다. 예를 들면 지금도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해놨고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결정 전이기 때문에 네.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이래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길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금 얘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뭐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조세 제도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근로소득세는 지금 조세율이 지금 49.5%가 얼마부터죠? 조세 최고가 아마 여러 가지 합치면은 49.5%인데 어느 금액부터예요? 그게 연소득. 연소득으로는 한 3억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한 3억이 최고 세율 시작이에요? 3억 최고 세율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일 건데. 어쨌든 내가 보면 한 1억 정도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최고 세율이. 최고 세율은 한 3억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한 너 아시는 분 없어요?
각종 근로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어느 금액부터인지. 하여튼 그게 3억이라 치고 3억 정도의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래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기를 보호한 거죠. 부동산 투자 투기를. 그래서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게 또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또 아무 의견을 또 저희가 좀 취합해보고 또 뭐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할 텐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초과 구간이 45%입니다. 10억 초과.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됩니다. 네, 10억을 초과하면 내가 완전히 옛날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